안녕하세요. 북선프리입니다. 이번에 요약을 해드릴 책은 사람들이 돈과 재정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탐구해 정리한 돈의 심리학입니다. 돈의 심리학 책에서는 20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돈에 대한 심리적, 철학적, 실용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이야기를 총 4가지 주제로 묶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의사결정과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자는 생존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고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전멸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 즉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하면 핵심은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입니다. 여기에는 복리 개념이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큰 수익률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엔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종종 안전마진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는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와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로 성장한다고 믿으면서도 도중에 때때로 지뢰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현실적이면서 유지할 확률도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현실 세계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밤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100% 상승 곡선을 타는 투자는 거의 없으며 폭락 앞에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기반한 이성적 전략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더 우세한 이유라고 합니다. 금융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 가격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30년을 내다보고 있나요? 아니면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1년 내에 현금화를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인가요?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거품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이유는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의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최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러한 감정은 마약과도 같아서 기업의 가치를 따지면서 투자하던 사람들마저도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말려서 결국 현실을 망각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은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내기 쉽죠.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귀를 종긋 세우고 그 상대방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 관한 한 비관주의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과 본능에 따라서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관주의는 파괴력이 있고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발생한 최신 이야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지만 낙관주의는 돈이 불어가는 과정을 오랜 역사처럼 길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확실성과 모든 것이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관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돈의 심리학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탐구하는 책으로 작가는 돈과 관련된 행동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다루며 부의 축적과 재정적인 성공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는 이 존재를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고 그에 따른 계획도 다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목표와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돈의 심리학 책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북선프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